안녕하세요. 바이핸드 우드워킹의 안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스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완성했고요. 처음에는 다리 윗부분에 있는 촉을 톱질하고 끌질해서 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패를 이용해서 다리 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해서 다리 3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상판, 좌판을 갖고 작업을 할 건데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좌판의 크기, 지름을 먼저 측정하게 되고 이제 결정을 해서 작업 마킹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 3개가 뚫고 나갈 좌판의 위치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리 촉이 좌판을 뚫고 나갈 그 위치에다가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립하고 마감까지, 다듬고 마감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에는 먼저 마킹을 하는 거를, 좌판을 마킹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좌판이 있습니다. 좌판으로 사용될 판재가 있습니다. 이 판재를 잠깐 측정해 보면요, 길이 방향이 한 312 좀 넘고요, 폭도 한 315, 310이 넘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름을 내가 이렇게 둥글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지름을 그리기 전에 원의 센터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4곳에 모서리가 있는데, 모서리를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중심점이, 센터점이 찾아지겠죠. 있고요. 이쪽으로도 모서리를 대고 연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곳이 센터점이 찾아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콤파스 센터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최대한 이 지금 주어진 이 판재를 가지고 넓게 좌판을 만들고 싶으면은 가장 작은 쪽을 찾습니다. 4군데를 찍어보는 거죠. 얘는 좀 길으니까 좀 들어가고 충분하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사를 조여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콤파스를 이용해서 둥글게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이 그려진 곳에다가 이 다리 3개, 이 촉이 뚫고 나올 구멍, 뚫어질 구멍 3군데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리가 4개면은 각각의 모서리에서 올라오는 곳에다가 내가 다리가 뚫고 나갈 구멍을 표시하면 되는데, 다리가 3개잖아요. 그러면은 원이 360도면 120도 간격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걔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사용했던 콤퍼스 반지름을 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중심점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원을 그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방금 전에 그린 곳에다가 옆으로도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이 침이 선의 외곽선에 딱 맞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반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반지름을 옮겨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3군데가 120도 간격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다리가 뚫고 나올 각도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곽선에서 반지름에서 이 다리가 뚫고 나올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곳을
우리가 한 외곽선에서 한 4, 50mm 정도 띄워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4, 50mm면은 끝점에서 45mm면 이 정도, 한 40mm에서 50mm 정도 사이 띄워주면 됩니다. 여기쯤 되네요. 그러면은 콤퍼스를 이용해서 다시 방금 전에 다리에 촉이 뚫고 나올 위치에다가 콤퍼스를 위치를 맞추시고 살짝 선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가 뚫고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다리가 중심선에서 그러니까 다리가 뚫고 나올 이 각도에서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연장선을 하나를 그어줍니다. 중심선과 중심축에 있는 선과 그리고 다리 각도가 이루어지는 각도에서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얘는 아까 그어져 있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 자 표시를 해두죠. 이렇게 둥글게. 여기 세 군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리가 뚫고 나갈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된 걸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센터점 중심에서 원을 그리고 다리가 뚫고 나올 세 군데를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방법은 이렇게 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점을 찾아야 되죠. 대각선 방향으로 외곽의 모서리를 연결해서 선을 긋습니다. 긋고요. 그러면은 여기 센터점이 찾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콤퍼스를 이용해서 침을 센터점에 찍고 가장 좁은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 잠그고 자, 그 다음에 콤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립니다. 영상으로 연필선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걷고 그 다음에 다리가 120도로 3개니까 120도로 나누어서 각도를 나눠서 다리가 뚫고 나올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콤퍼스를 띄고 외곽선에다가 옮겨준 다음에 다시 반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옮겨서 찍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반원들이 중심점을 지나가면서 다시 반원이 그려지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 모양을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프로펠러처럼 모양이 이렇게 3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가 120도로 나눠서 다리가 3개가 뚫고 나올 위치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리가 뚫고 나올 때 이렇게 이 선에서 중심선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심선과 방금 전에 그린 다리 위치를 직선을 하나, 연장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모든 거는 중심선을, 센터점을 기준으로 해서 긋게 되는 거죠.
드디어 치우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조명이 너무 빛을 발해서 영상으로 이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고요. 마지막으로 네. 자, 이렇게 선이 여러 갈래의 선이 이루어져 있죠. 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프로펠러 선처럼 이 선의 중심선, 이 선이 중요한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촉이 뚫고 나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얼마나 간격을 띄워야 되냐. 보통 한 4-50mm 정도 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5mm 정도 띄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각각의 자로에서 표시해야 되는데요. 얘도 귀찮으니까 콤파스로 표시하셔도 돼요. 표시 찍고 방금 전에 45mm 띄워준 곳에다가 위치를 잡고요. 고등을 갖고 프로펠러가 있는 그 위치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은 동일한 촉이 뚫고 나올 동일한 센터점이 찾아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자판, 상판의 마킹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세 개의 다리가 뚫고 나올, 이 촉이 뚫고 나올 그 센터점을 다 표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표시한 상판에 표시한 그 센터점에다가 구멍을 세 군데를 드릴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건데요. 그 드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드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드릴입니다. 전기 드릴, 그 다음에 충전식 드릴, 그 다음에 핸드 드릴. 얘도 일종의 핸드 드릴인데 얘를 명칭을 따로 부르는데요. 브레이스 드릴이라고 해갖고, 여기 보면 손잡이가 축이 굽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브레이스 드릴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사용될 드릴은 이 핸드 드릴 중에 이 브레이스 드릴을 제가 사용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핸들 드릴 같은 경우는 드릴이 좀 작죠. 그래서 이 브레이스 드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모양도 다르지만은 보통 핸드 드릴을, 소형 핸드 드릴은 작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되고, 이 브레이스 드릴은 좀 큰 구멍을 뚫을 때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충전식 드릴, 전기 드릴인데, 이 전기 드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한 전기를, 파워를 계속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조금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전기 드릴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충전식 드릴, 충전기가 배터리가 이렇게 탈부착이 되죠. 예전에는 이 배터리가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하는 데는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힘도 이 전기 드릴만큼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되는 드릴들은, 충전식 드릴들은 배터리 용량도 커졌고 파워도 많이 높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드릴 중에 하나가 이 충전식 드릴입니다. 배터리가 있는. 그런데 가끔씩 좀 큰 작업을 해야 할 때는, 큰 드릴을 써야 될 때는 이 전기 드릴을 쓰기도 하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기 드릴과 이 충전식 드릴입니다. 그래서 공방에서는 보통 이 충전식 드릴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전기 드릴은 좀 큰 작업을 할 때, 좀 힘이 조금 더 필요할 때, 그때 이 전기 드릴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드릴은 파워가 일단은 조금 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죠. 그리고 그 드릴 프레스라고 또 별도로 기계가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드릴 프레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누르게 되면은 척에서 물려있는 비트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드릴 프레스를 또 공방에서 가장 많이 또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 드릴인데요. 이 드릴 프레스는 힘도 좀 세고, 그리고 직각을 잡아서 드릴 작업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드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수공구를 이용해서
구멍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드릴은 이 브레이스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건데요. 이 드릴을 사용하기 전에 잠깐 드릴에 사용되는 비트들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브레이스 드릴에 장착된 이 드릴은 그 5구 비트라 그래갖고 트위스트로, 그러니까 비트가 보면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트위스트로 생겼어요. 그러면 요 홈 사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그 찌꺼기, 나무 찌꺼기 잔재들이 배출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형 트위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5구 비트 같은 경우는 저속, 그러니까 핸드드릴이나 좀 천천히, 그러니까 저속을 돌리면서 사용되는 비트를 말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릴 비트 많이 사용되는 뭐 전동 공구나 고속으로 돌릴 때는 뭐 이런 비트도 있습니다. 얘도 저속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보통 얘는 고속으로 많이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보링 비트라 그래가지고 그런 비트들이 있는데, 보링 비트에도 크게 뭐 이렇게 그 포스너 비트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나비 비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구멍을 뚫기는 뚫되 바닥면을 잡아주면서 뚫는 뭐 보링 비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구멍을 뚫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핸드 드릴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또 5구 비트 같은 경우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5구 비트를 이용해서 그 브레이스 드릴에 장착을 해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될 이 5구 비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비트를 잠깐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리드 포인트라고 그래요. 리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구멍 뚫을 센터점을 그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자로 표시한 그 센터점에다가 센터점을 딱 찍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날처럼 이렇게 약간 날처럼 생긴 것들이 있는데, 가장자리에 얘들은 우리가 스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를 뚫을 때 그 나무 결을 절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절단하면서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쪽. 그래서 센터점의 스포와 양쪽 날이 있는 센터점의 그 리드 포인트와 양쪽의 스포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링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다리가 상판에서 뚫고 나올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각도가 한 11도 정도 저는 기울여서 다리를 뚫을 겁니다. 그래야지 안정감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11도로 뚫기 위해서는 드릴링을 할 때 11도 정도 기울여져야 되는데, 내가 11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각도자를 이용해서 내가 11도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뚫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마킹 했을 때 내가 뚫을 곳에다가 연장선을 그었잖아요. 그 선을 보시면서 거기다가 이 자유각도자를 딱 이렇게 일직선 둡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구멍 뚫을 곳입니다. 그리고 드릴이, 그러니까 우리가 45mm 띄워진 곳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을 옆에다 둬요. 그런 다음에 옆쪽에다가 고울을 하나 배치해 두면은 이 각도와 드릴이 각도가 일직선이 겹치게 해서 고울을 보면서 계속 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울 작업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냥 한번 뚫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각도를 유지합니다. 11도 정도.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뚫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선과 일치선이 되게 해서 천천히 돌립니다. 돌릴 때 약간 손을 위쪽에 손잡이를 눌러주면서
천천히 돌리세요. 약간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뚫는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뚫으셔도 되고요. 힘이 좀 세신 분들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좀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종의 클램프입니다. 패스트 폴더라는 건데 양쪽에 고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부재가 움직이지 않겠죠. 풀 때는 머리 끝쪽 옆 헤드 부분을 탁탁 치면은 얘가 풀립니다. 잠글 때는 위쪽에서 때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드릴링을 해보겠습니다. 각도를 주고 거울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옆에다 대고 거울 옆에다 대고 각도를 보면서 일치가 되는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울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맞추고 각도를 맞추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자 돌리다 보면은 이 스포가 나무결을 절단하면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건조된 나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나무가 단단해서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반대로 좀 풀면서 톱밥을 배출하고 다시 조금씩 돌려가면서 깎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하기에는 힘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세워서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판을 바이스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물론 이 센터점과 중심 센터점과 내가 드릴을 뚫을 곳에 일직선을 시켜서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게 맞춘 다음에요. 다시 꼭 잠가 놓고 드릴을 구멍 살짝 우리가 입구 쪽에 구멍을 냈죠? 거기다가 위치를 맞춥니다. 자, 그럼 11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각도자로 11도를 맞춰 놓은 것 같고 이렇게 바닥에 대고 그러면은 11도면은 이 정도가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각도를 잡고 천천히 가슴에다가 위쪽에 있는 핸들을 붙이시고요. 이렇게 잡고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약간 앞쪽으로 누르면서 이게 나무가 건조된 나무다 보니까 몹시 딱딱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처음에 보고 얘를 할 때 서양 애들이 너무 쉽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덩치도 있고 힘도 저희보다 좀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린우드, 그러니까 생나무를 갖고 드릴링 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저 체어라고 해서 가구를 만드는 체어 과정이 있는데 그 윈저 체어 같은 경우는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갖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건조가 되지 않은 나무니까 좀 나무가 무르고 좀 쉽게 뚫려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 가구를 만드시는 분들은 건조된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무가 몹시 딱딱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뚫고 나가요. 자, 그러면 제가 얼추 지금 한 3분의 2까지 뚫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끝까지 뚫지가 않아요.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앞쪽에 리드 포인트가 살짝 나와 있어요. 반대편 쪽에. 근데 여기까지만 리드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뚫지 않고 드릴을 뺍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뚫어야 돼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관통을 하게 되면은 비트가 나무를 반대편의 나무를 밀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나무가 터지면서 판재가 뜯겨 나가 버려요. 그러면 거친 나무들이 티가 나고 막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다시 드릴로 깨끗한 온을 만들면서 뚫으면은 아주 깨끗한 양쪽 깨끗한 온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리드 포인트가 뚫고 나온 곳에다가 살짝 댑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 전에 바닥에서 이렇게 11도였지만 이제는 반대쪽이니까 이쪽에서 11도가 되겠죠. 각도를 좀 주고 준 다음에 이 정도 되네요. 여기가 상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뚫고 나가요. 네, 이렇게 자 깨끗한 온이 뚫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촉이 제대로 뚫혀져 있는지 네, 이렇게 되네요. 11도가 맞는지 볼까요? 네, 많이 모자라네요. 각도가 살짝 틀어졌는데 11도보다는 모자라고 지금 볼 땐 제가 한 9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재면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얼추 뚫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9도로 바꿔서 뚫어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뚫으면 되겠죠? 네. 센터점에다가 살짝 구멍을 낼게요. 그런 다음에 각도를 봐서 자, 얘도 제 각도자를 재서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11도 뚫으려고 그랬는데 거의 한 10도, 9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걔보다 살짝 지금 자유각도자보다 살짝 각도를 모자르게 뚫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슴으로 밀면서 이렇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장비가 있으면은 드릴 프레스로 작업을 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공구는 또 손맛이 있어요. 아직 딜을 맞춰보면은 스포가 그 리더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나왔네요. 자, 나오면은 드릴을 이제 빼고 반대쪽에서 다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각도가 달라지겠죠?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10도를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때는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네, 관통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뚫어보겠습니다. 네, 드릴링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드릴링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리를 끼워 볼까요? 각도가 제대로 나왔는지. 물론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세팅했던 11도라는 세팅 값에서 좀 벗어났지만은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손으로 뚫다 보니까 그 구멍 뚫는 그 지름이 약간 좀 어긋납니다. 그래서 조금 헐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수공구를 이용하다 보면은 나의 본인의 작업 그 완성도에 따라서 그럼 내가 드릴 구멍이 조금 커지니까 아예 촉을 처음부터 만들 때 조금 여유 있게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춰서 20mm 할 필요 없고, 드릴 비트를 우리가 오고 비트를 20mm로 했다 그러면 한 21mm 근접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리가 딱 맞게 끼워지면 사용하면 되고, 조금 다리가 내가 구멍 상판의 구멍이 드릴 구멍이 제대로 딱 20mm에 맞게 깨끗하게 뚫려져 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촉을 다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제가 전반적인 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20mm 다 맞춰 놓고 구멍을 뚫어놨는데요. 약간 헐거운 것 같아요. 제가 구멍을 오랜만에 뚫다 보니까 깨끗하게 뚫지가 않고 약간 왔다 갔다 움직여 버려서 구멍이 약간 좀 헐거워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세기를 박으면은 좀 그나마 좀 고정이 되니까 괜찮은데, 최대한 구멍이 딱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하실 때. 자, 오늘은 이 핸드 드릴, 브레이스 드릴을 이용해서 상판에, 자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